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뉴스프리존 기자 그 주호영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주호영과 국민의힘 쪽에서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래서 입장문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고요. 저희 이제 기자이다 보니 되도록이면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걸 좀 자제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제해왔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피해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물론 오늘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입장문을 낸 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불쾌한 게 있어요. 너무 괘씸하고 너무 불쾌한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무고죄로 추가로 이제 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자님은 성추행 당한 우리 기자님은 사실 지금 계속 이제 변호사의 그 조언과 조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그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 충격 때문에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사건 이후로 그날 이후로 지금 계속 출근 못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또 받고 계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참 마음에 너무 아픕니다. 사실 제가 우리 기자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서울의 소리에 대한 국민의힘에서 입장문 낸 걸 좀 잠깐 볼게요.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글을 올렸어요. 이 입장문을 냈어요. 자, 유정화 변호사는 누구냐면 민경욱의 4.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그 민경욱의 대변인 역할, 민경욱 옆에서 예, 딸랑거리는 역할, 예,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네, 그런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예.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기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여성이다. 이게 정말 불쾌해요. 그럼요. 예, 이 앞에 첫 줄부터 굉장히 불쾌한 게 이 듣보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성명불상의 여성.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어요. 네. 서울의 소리 또는 뉴스프리존. 서울의 소리에도 소속이 돼 있고 뉴스프리존에도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기자라고 하는데도 기자라고 주장하는 굳이 저렇게 표현하는 기자가 맞아요. 기자라고 주장한다. 성명불상이다.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에. 이제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 저 입장은 적반하장 네. 딱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쪽 뭐 이런 성추행 이런 의혹이 보도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 사실 여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뭐 피해자 이체가해 이런 거 운운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지금 그 여기자한테는 굉장한 이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여성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의 척도라고 저는 보는 게요. 지난번에 그 누구 있었죠? 그 이병욱 의원인가요? 김병욱 김병욱 의원. 네. 예. 이 양반도 그 성폭행? 네. 예, 그 더 의혹이 심각합니다. 성폭행 네네, 뭐 아니었어요? 강간했다 네. 가세연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뭐 법적 대응은 안 했나요? 지금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아마 법적 네,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피해자로 지목된 그 여성분이 바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거의 기사화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내려져 가지고. 네. 자, 제가 유정화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온 부분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과거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이고요. 현재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뭐 법률지원단 단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차명진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뭐 문란한 성관계를 언급하고 그럴 때 유정환은 차 후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제명까지 하냐 무슨 말 못할 짓을 했나 말 못할 말 했나 뭐 이런 또 차명진을 또 옹호하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경욱과 함께 4.15 부정선거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탁현민 청와대 그 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아주 사람이고 눈물겹네요. 네. 배현진 뭐 그 급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피해 여기자 관련돼서 명예훼손으로 주호영을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 그다음에 진해원 의원마저 고소를 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악의적인,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도요. 왜 이렇게 악의적?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분명히 그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CCTV를 확보를 해서. 그리고 우리 그 피해 여기자가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주호영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바로 불렀어요. 그날. 근데 이걸 마치 무슨 꽃뱀이라고 몰아가는 정말 이런 식의 기사, 악의적인 보도, 악의적인 기사,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그 보도를 보니까요. 그 CCTV 기사는 CCTV의 그 화면은 제대로 분석하려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저희는 슬로우 모션으로 이걸 보여줘서 그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거를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오히려 2배속으로 감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줘도 제대로 보일까 말까 하는데 CCTV 영상이. 근데 그걸 오히려 퀵 모션 2배속, 3배속 뭐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게 제대로 보입니까? 완전히 너무나 악의적인 기사고 너무나 악의적인 영상 편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미투는 진보에서만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그들이 그 대응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네. 딱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사실 이게 성추행이든 아니든 그거를 떠나서 완력이 동원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엘리베이터 하나 여기자 한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보좌관까지 가세를 해서 그렇게 됐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신체적 접촉이 좀 일어날 수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이 그렇다 하면 그거는 그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예, 사과하면 끝날 그렇게 일이에요. 하면 끝날 일이었던 거예요. 일을 지금 크게 그런데 만든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도 얘네들은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 이런 식으로 가해자로 몰아가고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 하에서는 어느 누구가 실제로 미투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겠냐고요. 오죽하면은 미투에도 눈이 있다고 그래요. 예. 네. 눈이 있기 때문에 가려서 예. 네.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네, 저도 이제 그 영상 보면은 추행도 추행인데 너무 황당했던 건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국민의 한 사람 기자가 게다가 아니라고 쳐도 원내대표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누가 사람을 밀칩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말로 잘 얘기를 하고 뭐 반응을 해야죠. 기자들이랑 대화를 하듯이. 근데 기자가 뭐 무리하게 하면은 때려도 되는 겁니까? 밀쳐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성추행까지 했으니 그냥 사과를 하고 그러면 피해자분도 다 이해를 하고 그 불의의 정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가지고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저렇게 입장문 내는 거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여기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국민의힘에서 낸 입장문 중에서 서울의 소리 등 관계자들은 취재를 빙자해서 수차례 국민의힘 회의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혁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방해하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황교안 대표 정견 발표 중단시키고 민경욱 전 의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이게 사실 굉장히 악의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취재 방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의 취재 방식은요. 응징 취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응징 언론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응징 취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자, 민경욱 의원에게 가서 욕설을 퍼붓는 건 뭐냐면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전태일 열사가 빨갱이다. 4.19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려놓고 그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다 나쁜 놈 빨갱이 이런 프레임을 씌운 그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우리 초심님이 가서. 근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게 앞뒤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좀 이런 글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입장문을 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네? 쟤네들은 그거를 알려고도 안 하죠. 네.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그냥 우기는 하는 거예요. 네.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러면 또 그쪽 진영에선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그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고소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저희가 또 회사 차원에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또 대처를 할 수 있으면 대처를 하고 물론 이 고소를 한다는 건 이제 어떤 개인이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피해자가 굉장히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 피해 여기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예. 아니 그 동영상을 봐도 정말 그 순간에 굉장히 겁났고 네.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웠고 그게 느껴져요 여성이라면 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그 진행되는 대로 방송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고요.